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뭐 아까도 왜 이렇게 이러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혁신위가 시작과 함께 15분 만에 자초가 됐잖아요. 한 15분, 20분. 지도부가 어제 혁신위 구성 발표한 지 한 15분에서 20분 만에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했어요. 인적 쇄신 거부, 합의 없는 혁신위원 인선이 사퇴 이유입니다. 안 의원이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전당대회 출마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안철수 의원이 주장했던 것은 그 예를 들면 혁신하겠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건 아니죠. 그리고 뭐 그 책임질 사람 두 사람 뭐 쌍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사람밖에 안 돼? 그렇게 짜고? 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사실은. 근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 주어서 그래서 못 해먹겠다라고 나온 건데 그 처음에 혁신위원장 맡았을 때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잖아요. 야, 가서 당신이 뭘 할 수가 있겠냐, 지금. 무슨 약속이라도 받았냐.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권을 주실 겁니까? 라고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네, 언급이 없었어요.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안철수 의원이 내 혁신위원장 돼서 우리 그 조직이 당이 코마 상태 그러니까 혼수 상태여서 여기에다가 메스를 들이대서 종기 고름 다 짜겠다 그러는데 그 메스라는 건 정권을 줘야지 메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권을 안 주는데 메스가 없는데 맨손으로 수술할 겁니까? 가능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은 아마도 그 친윤들과 뭔가 손을 좀 잡아서 제휴를 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김문수 그 후보 선거 뛸 때 뭐 앞장서서 한 것처럼 했잖아요. 그래서 얻은 나름대로 신뢰 자본이 좀 있어요. 그래 안철수 좀 달라졌네. 뭐 좀 열심히 뛰네. 뭐 이런 것들을 얻은 것을 친윤과 결합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애나 콩콩이지 뭐. 아니 친윤들이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팔다리 자르라고 그러는데 자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못해. 그리고 뭐 인사 아니 당신 그러면 그냥 혁신위원 발표해버렸잖아요. 혁신위원들은 혁신위원장이 선택해서 발표하는 거지. 그거를 무슨 당대표한테 통보하면 되는 건데 당대표 쪽에서 그 발표를 하면서 안철수 위원장한테는 알려주지도 않았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펄펄 뛰면서 열이 받아서 나왔는데 근데 그것도 좀 적절치 않은 게 그러면 이게 왜 문제인지를 가지고서 좀 싸우는 모습이라도 보이다가 당대표 나오겠다 이렇게 하든가. 근데 거기서 첫 마디에 이거는 뭐 이런 식의 혁신은 말이 안 됩니다. 나는 당대표 출마하겠습니다라고 두 번째 문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 저게 뭐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메스가 아니라 칼을 들겠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칼을 들고 목을 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누가 칼 줍니까? 그것도 좀 안철수 의원은 정치를 이제 한 14년째 하고 있는데 여전히 옛날처럼 나이브하구나. 여전히 그냥 이상주의적인 얘기만 계속하면서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은 친윤들이지. 그러나 거기에 대응하는 안철수 의원도 참 나이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럴 줄 몰랐을까요?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몰랐으면 바보고 알았으면 적어도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다라는 뭐 보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락을 했을 때 이거 정도는 선행이 돼야 그렇죠. 내가 이걸 받겠다라고 약속을 뭐 공증은 못 받아도 어느 정도의 뭔가 약속은 받아야 되는데 수락한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나이브하고 너무 안일한 그런 참.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정치를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산전수정 다 겪은 말하자면 단일화의 화신 아닙니까? 단일화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지난 그 단일화 과정에서도 엄청 상처 입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만드는데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이익을 했고 인수위에서 뭘 할 것처럼 하다 팽당해서 아무것도 못했고 그러면은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받을 때 솔직히 계산서는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는 수술동의서는 받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수술동의서도 안 받고 저 혁신위원장 뭐 하겠다라는 식의 의중을 내비치고 일성이 뭐였냐면 인적청산이 아니라 인적청산도 구체적인 게 아니라 백서였어요. 백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나서 이거는 혁신위원장의 일성으로서는 부족한데? 백서 편찬위원장을 만나?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의 지금 행동을 보면 계산된 혁신위원장의 수용이었구나. 솔직히 안철수 의원이 당내에서 혁신파라고 할 만한 그런 동력이 없어요. 이방인 같은 좀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예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따져보면은 그냥 좀 이렇게 억지로 스민 듯한 느낌이라서 국민의힘을 견인할 만한 당대표로서는 추동력이 없는데 본인은 송원석 지도부의 혁신위를 받고 앞에 수술동에서를 받지 않고 혁신위가 무르익는 와중에 일단 인적청산을 던진 걸 보면 그것도 쌍권이 나중에 드러났죠. 처음에는 쌍권인지 모르고 우리가 추측했는데 오늘 쌍권이 이렇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안철수. 이게 사실 이름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누구나 다 두 명의 인적 청산을 얘기했을 때는 추측했죠. 이분들이지. 이분들이 했는데 바로 반발한 게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이 반발한 거 보니까 둘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근데 보면 그래서 혁신위를 어차피 송원석 지도부는 쌍권의 지배하에 있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제거하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안철수 의원이 계산했을 것이고 그러면 안 받아들일 거 뻔히 아니까 이 혁신위를 바로 내팽겨치면서 이걸 발판으로 당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 안철수가 칼을 잡겠습니다. 라고 당대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드리블이 아니었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진짜 정말 순진하게 혁신위원장 하면 다 들어줄 것처럼 믿었다. 말이 돼요? 그렇게까지 순진할 리가. 그건 바보 천치죠. 아니, 그럼 그럴 리는 없다고 보고 저는 철저히 계산된 혁신위원장의 수용과 또 사퇴와 당대표 출마 선언이었다. 차라리 그랬으면 낫겠어요. 그러면 그 당원들이 예를 들면 저런 식으로 사퇴를 하고 당대표 출마 선언하면 와 박수 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또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싸우려면 제대로 싸우든가. 그래서 뭐 도망치듯이. 그리고 뭐 발표하니까 20분 만에 나 뒤통수 맞았어요. 그래서 징징대면서 하는 건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정치 지도자가 될 만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저는 바보 천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바보 천치라는 어느 정도 그 나이브하다고 생각하죠. 전략적으로 라이브 한 척 하면서 얻을 걸 얻는 이번에 그 묘수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래봤자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쌍권 지배하에 있는 송원석 지도부의 친윤 체제를 허물이틀 만한 힘은 없다. 근데 저는 놀라운 게 그 두 분, 그 권성동, 권영세 이 두 분의 반응이 참 놀라워요. 그 안철수 막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면서 이 당이 그 권성동 의원 오늘 올린 거 보니까 우리 당이 이렇게 그 혁신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저기 나오네요. 일신의 영달을 무선하는 모습에 대단히 유감입니다. 근데 저기 댓글이 엄청 많이 붙었거든요. 제가 좀 100몇십 개 붙은 거 봤는데 한 95% 정도가 다 권성동 의원 욕이에요. 너야말로 제일 먼저 물러나야 될 X다. 뭐 그러면서 막 쫙 있는데 그래도 계속 올리잖아요. 권영세 그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비열한 행태다. 그러니까요. 정말 비열한 개탄스러운 형태는 일이다. 새벽에 당내 구테타한 게 비열한 행태 아닌가요? 근데 본인은 그게 구테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 정도는 두꺼워야지 정치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혁신위원장을 직을 던지면서 안철수 의원이 본인 인적쇄신과 인적청산을 두 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본인들의 거취에 대해서 뭔가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안철수 의원을 저렇게 물론 안철수 의원의 그 행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을지라도 본인들이 이게 비열한 행태다, 뭐 철수 작전이다 이렇게 비판할 일인가? 이 상황이 좀 어이가 없긴 하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은요. 만약에 싸움을 결정을 했으면 그냥 실명을 까면서 공격을 하면 돼요. 이러이러한 사람들 나가야 된다 지금 우리 당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원내대표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근데 그럴 용기는 또 없는 것 같아. 그렇게는 또 얘기 못하고. 굳이 본인 입으로는 실명을 거론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안철수 정치의 한계인데 그게 본인이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늘 중간지대에서 단일화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했지 본인이 단일화의 주체가 된 적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한 대로 정말 그 분노하고 화가 나고 본인이 어떤 개혁에 대한 선두에 서려면 그 두 사람을 이름을 거론하면 되죠. 뭐 그거 어렵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이 오랜만에 그래도 국민의힘의 개혁의 물꼬를 텄다. 그러니까 친윤의 이런 그 지배력 속에서 국민의힘에서 누가 숨소리를 냈습니까? 솔직히 못 냈잖아요. 친윤이 잘못된 것도 알고 친윤이 또 친윤이야.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여전히 윤석열의 그늘 안에 그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는데 당은 죽어가는데 그 누구도 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뭐 제가 봐서는 아주 초보적인 전략으로 뭐 당대표 출사표를 던지긴 했으나 그럼에도 판을 한번 바꾸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는 간만에 뭐 조금 정치다운 어떤 정치인다운 면모를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하겠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 달 19일 충북 청주에서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지금 한 달 조금 넘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네, 19일에서 20 고 무렵. 어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안철수 의원 나온다고 했고 조경태 의원 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마 공식화했고 양향자 의원이 지금 출마 공식 선언을 했어요. 그럼 4명 출마를 공식화했고 김문수 전 장관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서 내가 싸우겠다 이래서 사실상 출마를 시사한 걸로 보이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는 고심 중인 거죠.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가서 지난번과 똑같은 상황이면 그러니까 그 당은 완전히 친윤들에 의해서 장악돼 있고 그리고 뭐 들어가면은 계속 사사건건 뭐 발목 잡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게 과연 당에 도움이 되나 뭐 이런 고민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들리는 이제 설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안 나온다니까 더 이제 당 대표를 그게 권성동 씨의 주장이잖아요. 페북에다가 권성동 씨가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야, 또 만물은 한동훈 설이냐? 안철수 출마도 한동훈 때문이냐? 근데 그것도 좀 너무 좀 심한 것 같고 저희 당의 친윤들의 분위기는요 이거예요. 그 한마디씩으로 얘기하면 한동훈은 무섭고 김문수는 싫다. 이게 우리 친인들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되면 저 분명히 세대교체, 정치교체, 뭐 시대교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전의 친윤들의 행태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잡으면서 당을 확 바꾸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고 그다음에 김문수 그 전 후보에 대해서는 이 사실 불쏘시개로 쓰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한덕수로 넘어가는. 근데 한덕수 됐으면 더 큰일 났겠지만 지금 이제 요새 수사되는 거 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뻗대 갖고 결국은 자기가 후보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야 김문수 당 대표가 되면 자통당이 밀려 들어올 거 아니냐. 그리고 내년에 이제 선거할 때 지방 선거할 때 다 자통당 쪽에서 저 공천 받겠다고 막 밀려 들어오면 야 우리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천권에 네, 그래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새 얼굴이 등장해야 된다. 새 얼굴이 등장해야 된다. 이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새 얼굴 누가 새 얼굴인데 장동혁이 새 얼굴이야? 그 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장동혁 의원 출마설도 계속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니 뭐 본인이 주변에 상당히 그런 그 뉘앙스로 이렇게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자들도 그렇고 만난 사람들도 그렇고 출마할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데 뭐 이러더라고요. 이제 면면을 보면 그 후보군들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 정도 나온다면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에요. 사실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치 구도 자체가 한동훈이라는 탄핵을 찬성하고 현재 국민의힘의 친윤 그룹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만 국민의힘이 변하는데 지금 안철수, 장성민, 양양자, 김문수, 뭐 장동혁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해봤자 독인 객인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사실상 그 저들 중에 누가 당대표가 돼버리면 특히 김문수 후보가 돼버리면 소생 불가다. 뭐 조경태 의원이 아마 한동훈 전 대표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이제 상징성이 좀 떨어져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이 희망이 안 보여요.